할머니, 저 유림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혜, 올해 75입니다. 서울 망원동 한적한 골목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먼저 떠났고 아들 내외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이제는 유학 중인 손주 하나가 전부입니다.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고작이에요. 그런 제게 어느 봄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예쁜 눈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 유림이에요. 손자 아내 기억나세요? 결혼식에서 한 번 뵀는데. 아, 맞다. 그 결혼식 3년 전이었나요? 손주가 급하게 치른 결혼식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 웃을 때 애교가 있고 말끝을 살짝 흐리는 버릇이 있던 아이였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손자가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혼자 사시니까 불안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손자가 날 걱정하는구나.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 싶어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리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해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웠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빨래도 개어주고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죠.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손자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유리미의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화장실에 치약 하나, 화장대에 스킨케어 제품 한 병, 현관에 슬리퍼 한 켤레. 할머니, 자주 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 두고 쓸게요. 괜찮죠? 그러더니 어느 날 큰 가방을 들고 와서는 말하더군요. 할머니, 제가 한동안 같이 지내도 될까요? 집 문제가 좀 생겨서. 빈 방 하나만 쓰면 되니까요. 오히려 할머니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소리 없이 들어와 마음을 잠식하는 손님이거든요. 그리고 유리미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가족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진짜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미가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통장 정리를 하려던 날이었어요. 매달 하던 일상적인 일이었죠. 작은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꺼내는데, 인감 도장이 없다. 늘 놓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통장 5개, 유언장 사본은 그대로 있는데 도장만 사라진 거예요. 유리마, 혹시 내 도장 봤니? 거실에서 TV를 보던 유리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장요? 아, 그거 서랍에 있던데요. 할머니가 어제 쓰시고 거기 넣어두셨잖아요. 어제? 나는 도장을 쓴 적이 없는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책상 서랍 위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스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엔 낡은 갈색 가죽 케이스였는데 새까만 플라스틱 케이스로 바뀌어 있었어요. 유리마, 이 케이스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제가 새로 사드린 거예요. 할머니 거 너무 낡아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삑, 삑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혜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입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위임장 접수 완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정혜는 자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관리에 대해 유림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필체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림아, 이게 뭐니?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유림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 이거,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니? 유림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하신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다고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을 조작하려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걱정돼요. 유리미의 눈에 걱정 어린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다른 게 번뜩였어요. 차가운 계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가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며 제 목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유리미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과연 저는 안전한 걸까요? 바로 옆집에는 중학생 정수가 삽니다. 14살, 자전거와 컴퓨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예요. 평소엔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유리미가 마트에 간 사이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수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집 와이파이 이름이 좀 이상해서요. 와이파이 이름? 정수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러 와이파이 목록이 뜨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문자로 뭔가가 막 적혀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 집 와이파이인데 이 이름 할머니가 지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이름 지은 적 없어. 원래는 그냥 번호였는데 이상하네요. 이거 감시 앱에서 쓰는 기본 이름이거든요. 누가 바꿨을까요? 정수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시 앱이라고? 네. 제가 컴퓨터 동아리에서 배웠는데 이런 이름은 보통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리미가 설마 할머니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정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할머니 집에서 여러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니? IP 주소를 보니까 여기 CCTV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계속 켜져 있고요. 정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군가가 집 안에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거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탠드 조명. 며칠 전 유리미가 할머니 방이 너무 어두우니까 라며 새로 가져온 조명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조명갓 안쪽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저기 좀 봐. 정수가 조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이거 카메라예요. 숨겨진 카메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장봐 왔어요. 유리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위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정수가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진 후 유리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스탠드 조명으로 향했어요. 깜빡이는 빨간 불빛. 저를 지켜보는 눈. 유리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조명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유리미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본 걸까요? 그리고 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탠드 조명의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 불빛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덫에 걸린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위임장이 진짜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유리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세요. 복지사분이 오실 거예요. 복지사? 복지사가 왜? 할머니 건강 상태 확인하러 오신대요. 제가 신청해 드렸어요. 전 복지사를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리미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몰래 서랍을 열었어요. 정수가 며칠 전에 준 예비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더 가지고 계세요. 비상용이에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켜서 정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해. 복지사 온다고 함. 도와줘. 정수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이해했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정확히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유림이 뒤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복지사 같지 않았어요. 이정의 어르신 맞으시죠? 네. 요양원 입소 사전 심사차 왔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 잠깐, 뭔 소리예요? 전 요양원 갈 생각 없는데. 그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서에 어르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치매 진단서? 전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이거 가짜예요. 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증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감금의 전조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저는 재빨리 예비 휴대폰을 꺼내 정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 경찰 불러줘. 그런데 그 모습을 유림이가 봤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유림이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놓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유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건 어르신을 위한 거예요. 그때 창 밖에서 윙, 윙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뭐야, 이거? 빨리 끝내야겠어. 한 명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순간 유림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상냥한 손자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젠장, 누가 신고했어?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서류를 챙겼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을 때 유림이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하지만 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서류로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해요. 경찰이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진짜로 나 몰라보겠어요? 저 진짜 가족이에요. 손자, 아내라고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믿음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란다. 그 말에 유림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차가운 눈빛, 일그러진 표정. 그제서야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마의 얼굴을요. 유림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듣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유림은 조직적으로 독거노인을 상대로 재산 편취를 일삼던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 이정의 할머니가 벌써 6번째 피해자였어요. 수사관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모든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졌죠. 한 분은 충격으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수가 없었다면 저도 그 운명이었겠죠.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위임장은 완벽한 위조였어요. 인감 도장은 3D 프린터로 불법 복제한 것이었고요. 제 이름으로 신청된 요양원 입소 서류는 디지털 서명까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하셨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은행 직원도 소름 끼친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수사관이 알려준 추가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치매 초기 진단서 조작까지 시도했어요. 할머니 몰래 병원 기록까지 위조하려 했거든요.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 전 제 집에서 쫓겨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겠죠. 어르신이 치매시니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며 요양원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막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수, 14살 중학생 소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정수는 처음 와이파이 이름을 발견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정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폴더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할머니를 지켜라였어요. 유림이 언니가 할머니 방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다 녹화해뒀어요. 그리고 위조 서류들도 사진 찍어뒀고요. 정수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감시 카메라를 역추적하며 유림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아저씨들한테 다 줬어요. 이걸로 유림이 언니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혈육도 아닌 저를 위해 이런 일을. 정수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재판에서 유림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모두 검거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 줄줄이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정의 할머니 사건이 신호탄이 되었어요.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은 거죠. 검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다른 할머니들도 구한 셈이었어요. 이제 제 삶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수와 정수 엄마. 정수 엄마는 아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며 자주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해요. 집안일도 서로 도와주고요. 정수야, 정말 고마워. 넌 할머니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할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 혈육이 아니어도 나이가 달라도 진정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군요. 정수는 여전히 컴퓨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늘 말하죠. 할머니, 와이파이도 인생도 이상하면 로그부터 봐야 해요. 맞아. 정수야, 뭔가 이상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였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너무 친절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노리거든요. 그리고 정수 같은 이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진짜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고맙다, 정수야. 넌 할머니에게 손자 이상의 가족이란다.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께 동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